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기업은 LG 이노텍이고요. 자, 용주님을 보고 뿜뿜을 받아서 저도 한번 자료를 잘 만들어 봐야겠다 했는데 쉽지 않네요. 용주님 다시 한번 리스펙합니다. 일단은 기업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에 상장된 전기전자 업종의 기업이고요. 시총은 약 5조 정도 돼요. 69위고 주가는 10월 29일 기준으로 20만 9,500원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한 21만 얼마더라고요. 조금 올랐고 지금 PER이 이거 포워드 PER이긴 한데 5.81 정도예요. 업종 PER은 26.47인데 그래서 너무 이 PER이 낮아가지고 뭔 일인가 이제 하고 저도 관심을 가진 거고 요거는 이제 글로벌 소재 부품 기업인데요. 좀 이따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광학 솔루션, 기판 소재, 전장 부품, 기타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플러스 알파 이렇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글로벌 1위 제품도 보유를 하고 있고 해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와 봤는데 분석을 해봤는데 지분 현황 먼저 보시면 LG전자가 40%로 대주주고요. 그다음에 10% 국민연금공단이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있고 외국인 투자 비율은 26.65%로 굉장히 좀 제가 지금까지 했던 기업들에 비해서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저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한 10% 이상인 거를 항상 보려고 하는데 이게 높아서 어느 정도 외국의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선정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최근에 대규모로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고 지금 3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209% 증가했어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121% 매출이 증가를 했고 4분기가 성수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광학 솔루션 쪽에서는. 그래서 4분기에 최대 실적 전망치를 내놓은 그런 리포트도 되게 많고 여기 보시면 역대급 실적 모멘텀 기대, 뭐 순항 전망 이런 식으로 4분기 전망도 다들 좋게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좀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이게 대형주잖아. 코스피 69위의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 같은 업사이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지금 리포트에서도 대부분 적정 가격을 3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주가 대비 거의 한 45% 가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거의 대부분 중소형주를 많이 했는데 중소형주에 버금가는 업사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관심이 생겼고 세 번째 이 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이제 자율주행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제 전장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수혜주로 LG 이노텍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ADAS 의무화 확대 등 카메라 수요 증가라고 써 있는데 ADAS가 이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운전하면서 많은 상황들이 발생하면 그거를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서 장치를 제어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지금 ADS 보급률이 전체 신차의 약 19%인데 20년에 35%, 25년에 59%, 30년에 71%를 차지할 거라는 전망치가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ADS 의무화 확대에 따른 카메라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G노텍에 좀 좋은 뉴스가 아닐까. 그리고 네 번째로는 메타버스 부문에서도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이 지금 애플이랑 MS에 VR 기기용 TOF를 공급한다는 기사인데 TOF가 Time of Flight의 줄임말인데 물체를 향해 보낸 광원이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를 계산하는 그런 기술이래요. 그래서 VR이나 증강현실 기능 구현을 위한 핵심 부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의 뭐 VR 헤드셋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AR 글라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LG 이노텍이 이 TOF 모듈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향후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모두에 이 LG 이노텍이 카메라 모듈이나 TOF 모듈을 납품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게 되면 이런 이력도 어쨌든 고려를 해서 분사를 고를 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것도 하나의 선정 이유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구조 및 환경을 같이 분석하는 걸 보시면 일단 사업 포트폴리오는 아까 말씀드린 크게 네 가지 분야인데 기타는 빼고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광학 솔루션이 대부분의 71%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판 소재랑 전장 부품이 거의 13, 12%로 좀 비슷하고요. 기타 이렇게 있는데 전체 매출액이 9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뭐 10조 클럽 달성한다, 영업이익 뭐 1조 달성한다 하는데 지금 매출액이 10조인데 시총이 4조 9천 얼마인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매출에서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광학 솔루션 사업부부터 보면 아까 71%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의 이제 LG이노텍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 애플향 매출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세계 시장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애플의 그 아이폰이 얼마나 잘 팔리냐에 따라서 좀 좌우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도 지금 점유율이 굉장히 지금 15, 여기는 이건 조금 전인데 이제 그래도 이게 이미지로 보기가 편해서 일단 갖고 왔고 이노텍이 꽤 의미 있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카메라 모듈이랑 3D 센싱 모듈이라는 건데 카메라 모듈은 그냥 이 카메라 렌즈 하나만이 아니라 이 통째 이걸 같이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고 하는데 뭐 초점도 맞춰주고 손떨림도 보정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정밀 제품이에요. 그래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고화소 카메라가 이제 점점 확대 적용된과 동시에 최근에는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에서도 하드웨어 성능이 상향 평준화됨에 따라서 이런 고성능 고화소 카메라 모듈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기판 소재 사업부를 보시면 반도체 기판, 테이프, 서브스트레이트, 포토마스크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굉장히 글로벌 1위 제품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도 꽤 높은 편이죠. 거의 30%, 42%, 34%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전사 그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기판 소재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되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판 소재가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기판 시장 전망 좋은 거는 뭐 다 아실 것 같고 스마트 기기나 뭐 IT 산업 확장에 따라서 뭐 고사양화 확대되고 웨어러블 기계, 뭐 사물 인터넷 시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전망이 좋죠. 그래서 특히나 얘네들이 LG노텍이 하고 있는 것이 되게 고사양, 고방열, 고부가가치 제품이 주요 제품이라서 되게 이 LG 이노텍의 좀 시장 전망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UHD TV 본격화되고 뭐 하면서 테이프 서브스트레이트 채용 수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TV가 커지니까 고해상도 모델 증가, OLED TV 시장하면서 포토마스크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게 이 클립보다도 작은 요게 이제 기판 소재인데 이걸 작게 정밀하게 만드는 게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아무나 진입해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닐 거라서 어느 정도 기술에 대한 진입 장벽도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대표 부품으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요게 이제 테이프 서브스트레이트인데 디스플레이용 부품인데 패널이랑 기판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시장 점유율 42%로 글로벌 1위 제품이고요. 그리고 포토 마스크도 빛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려고 일정한 외로가 새겨진 차단막이라고 하는데 요게 시장 점유율 34%로 글로벌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요새 좀 성장성 있게 보고 있는 제품이 요 RF-SIP라는 기판인데요. 요게 2025년까지 CAGR 21.5%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 있는 제품인데 이게 다 같이 결합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직접 회로 뭐 여러 가지 소자들을 다 결합시켜서 초슬림, 고성능, 대용량 트렌드에 맞게 최적화한 고부가 제품으로 요거 자체만으로도 연평균 약 40%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신용 반도체 기판에서 시장 점유율 38%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전장 부품 사업부인데,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ADAS 기능을 이제 탑재한
차량이 증가할 거고 의무화되고 있는 그런 제도적인 이슈도 있고 하니까 시장은 아마 계속적으로 확대될 건데 지금의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차량 모터 1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은 뭐 이름이 뭐 되게 다양하긴 한데 뭐 BMS, 뭐 컨버터, ADS 카메라, V2X 모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전장 부품이 거의 12년 동안 적자였어요. 지금도 적자인데 지금 리포트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예상 영업이익 302억 원, 연말을 지날수록 자동차 시장 내 반도체 수급 이슈가 완화됨에 따른 완연한 실적 회복과 더불어 이 ADAS 전장화 트렌드가 가속화되며 22년 사업부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아마 좀 이따 아까 리스크에도 나오겠지만 요거의 흑자 전환 여부가 요 에지 이노텍의 단기적인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한번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장부품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질 거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차량용 전장부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좀 그냥 눈으로 확인하기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쓰인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보시면 연구 개발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의 이 CV2X 이게 국내 최초로 2018년에 LG노텍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통신 모듈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사 분석을 보시면 카메라 모듈을 하고 있는 MC넥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한 매출액 1조 3천억 정도 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가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얘는 카메라 모듈, 통신 모듈, 반도체 패키지 기판 이런 것들을 하고 매출액은 8조 2천억인데 이제 LG이노텍이 애플에 주로 이제 공급을 하면 이 삼성전기는 삼성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에 공급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이 ADAS 관련해서 있는 기업이라서 매출액 3천억이긴 한데 한번 집어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제품 단가를 보시면 이렇게 있고 주요 가격 변동 원인은 사양 변동에 따라서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것도 있고 판가이나 요구나 시장 경쟁의 심화, 뭐 환율 이런 것 때문에 상승 하락이 있긴 한데 그때 Q&A에서도 재환님인가 누가 여쭤보셨는데 이 판가 하락한 것에 대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도 그걸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아가지고 자료상으로는 제가 조만간 IR 통화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CEO의 특별한 뭐 그런 건 없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정철동이라고 최고 경영자인데 이 사람의 키워드가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년간 연속 적자세였던 이 LED 사업을 정리를 했어요, 작년인가?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서 이익률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고 대신에 이 같은 자기네들 해왔던 그런 가닥이 있으니까 그 LED 중에서도 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다가 기술을 쓰는 그런 선택과 집중을 잘 하는 그런 CEO라고 많이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이 심한 스마트폰 기판 대신에 반도체용 기판 쪽에 역량을 집중한 것도 이 사람의 그런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를 한번 보시면 지금 뭐 설비 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삼성전기, LG노텍 설비 투자 올인 이렇게 써 있는데 전년 동기에 비해서 74.2% 증가한 5,129억 원을 지금 설비 투자에 쏟고 있고 특히 광학 솔루션 투자액은 95% 증가하고 기판 소재는 58.4% 증가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가동률이 그 사업 보고서상에서는 완전 100%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그 주담 통화한 누가 이제 블로그에 올려놨더라고요. 그거랑 왜 가동률이 100%는 아닌데 이렇게 설비 투자를 하는 거냐 했더니 실제적으로는 거의 지금 풀로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때 뭐 때문에 하여튼 그 적을 때는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다 지금 없어서 못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LG이노텍이 폴디드 카메라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뉴스인데 지금 삼성전기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그런 폴디드 카메라처럼 얘는 이제 LG이노텍도 앞으로 애플에 이 폴디드 카메라를 공급할 전망인데 이 폴디드 카메라는 22년이나 23년쯤에 애플 아이폰에 탑재가 예상되는 그런 카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빛의 굴절을 이용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쨌든 22년, 23년에 새로 아이폰에 탑재되는 카메라다라고 그냥 저는 이해했습니다. 너무 이게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 작은 기업 분석할 때랑 좀 아무래도 겉핥기식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다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마그넷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자석의 핵심 성분인 그런 중위토류 사용량을 기존 대비 60%가량 크게 줄인 거라고 해요. 그래서 공급 부족하고 가격도 높고 환경오염 문제도 있는데 요런 거에 좀 대안으로 요런 마그넷 개발에 경쟁력이 있다라는 뉴스인데 요 마그넷이 차량 모터, 뭐 스마트폰용 카메라, 오디오 스피커, 풍력 발전기 등 되게 안 들어가는 데 없고 이렇게 필수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ESG 관련해서 이런 뭐 산업 폐기물 100% 재활용 인증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좋은 뉴스들을 보셨고요. 그다음에 재무 분석 같이 보시면 이거는 일단 한 넣은 거고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보시면 매출액도 지금 굉장히 보기 좋게 놀고 있죠. 그래서 전년 대비 48% 정도 증가를 했고 예상 매출액은 22년 예상 매출액은 약 10% 정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은 거의 2배, 당기순이익은 거의 3배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하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활동 현금흐름 플러스, 투자 마이너스, 재무 마이너스 되게 보기 좋은. 캐펙스가 25%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 뭐 5.9, 7.14, 8.98인 이렇게 점점 보기 좋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22년은 또 더 두 자릿수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채 비율도 171에서 지금 131까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순차입금 비율도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재무 건전성이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대 가치 분석을 보시면 이제 PER, PBR 보시면 PER이 이렇게 낮진 않았어요. 이제 작년만 해도 21 이랬는데 이제 수익성이 가파르게 개선이 되면서 근데 주가는 안 오르고 하니까 갑자기 PER이 이렇게 낮아진 건데 지금 보시면 PER 밴드의 최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까만 거는 비슷한 업종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는 자료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PBR도 낮은 편입니다. 1.52. 기타 뭐 ROE랑 EV/EBITDA도 보시면 ROE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26.3 나오는데 다른 기업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죠. PSR도 엄청 낮더라고요. 0.4예요. 그래서 관련된 리포트에 이제 제목만 한번 같이 요약된 거 보시면 거의 다 이제 뭐 광학솔루션과 반도체 기판 중심으로 고성장을 지속할 거고 지금 현주가 여기 PSR 0.36배, PER 5.7배. 아무리 뭐 좀 지금 반도체 수급 문제도 있고 해서 생산 그 실적 전망치보다 애플이 좀 덜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눌려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 낮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 수치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메타버스 자율주행 뭐 이런 어쨌든 굉장히 좋게 보는 리포트들이 대부분이었고 뭐 30만 원, 32만 원, 뭐 29만 원 요 정도의 목표 주가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보시면 이제 광학 솔루션이 호실적을 주도할 거고 그때 이제 생산 차질이 될 거라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눌릴 거라는 말씀 방금 드렸는데 그거를 불식하고 이제 4분기도 최대 매출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고 왜냐하면 이제 보시면 12월 4분기가 다 지금까지 광학 솔루션 매출 추이를 보시면 4분기가 다 성수기더라고요. 이때가 그래서 4분기 매출액은 3분기도 지금 대박 전년 동기 대비 200% 성장했다고 하는데 4분기 매출액은 3분기 대비해서도 30% 정도 증가한 4조 9천억 정도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RF-SIP, 뭐 5G 안테나 기판 등 통신용 기판의 수요 강세와 공급 부족 환경에서 매출과 수익성 모두 역대 최고를 경신해서 지금이 거의 어떤 수치적으로 보면은 뭐 가격적으로
보시면 주가 차트 보시면 뭐 최저점은 아니지만 이 성장세와 여러 가지 뭐 어닝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낮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 아니란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꿈을 먹고 사는 이제 주식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뭔가 메타버스나 자율주행과 같이 좀 투자자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발을 담고 있다는 것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VR 헤드셋용 카메라, TOF 모듈을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이제 내년에 중요한 고객 다변화 성과가 수반될 예정이라고 리포트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AR 글라스나 다양한 XR 기기용 광학 솔루션으로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 자율주행 카메라 올해 매출액은 3,300억 정도로 업계 1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고객사양 ADAS 카메라 이외에도 이제 모바일용 라이다 스캐너,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시장을 들어가서 선도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희망이죠. 그리고 지금 경쟁사 중에 그 카메라 모듈 경쟁사 중에 샤프가 있는데 지금 샤프 베트남 공장이 셧다운 됐고 경쟁사 중국의 오필름이라는 회사가 또 인권 문제로 이 카메라 모듈 사업을 접으면서 그 좀 점유율이 더 높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티플상 현재 PER 밴드 최저점에 위치해 있다는 거가 전 좋게 봤고요. 이제 근데 또 리스크로 언급되는 것들이 이제 4분기 호실적 예상에도 이 불안정한 스마트폰 시장 환경으로 생산 조정에 대한 우려가 아직 뭐 잔존해 있다라는 말들이 있고 높은 애플 의존도가 제 생각에는 리스크이자 강점 두 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가 리스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장 부문의 흑자 전환 여부를 4분기 실적할 때 한번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검토는 일단 성장성이 확보된 다양한 사업 구간에서 좀 확실한 성장과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데에 반해서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당장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면 단기적으로도 좀 좋은 흐름이 있을 것 같고 뭐 죽을 때까지 가져갈 그런 기업인지 모르겠지만 한 3, 4년 정도 장기적으로도 생각해 봤을 때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나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사업개발의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는 바 저는 조금 매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탔고요. 그래서 매도 목표가는 30만 원으로 PER 10 정도로 해서 설정해서 포트폴리오 한 15% 정도 편입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Q&A를 보시면 피어그룹에 비해서 PER이 굉장히 낮은 이유, 추가로 수출의 수익의 큰 부분 차지하는데 미국의 리쇼어링 지원 정책에 따른 영향. 일단은 PER이 낮은 이유는 이제 아까 PER은 22년 선행 실적 기반으로 계산된 거고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는데 이런 스마트폰 시장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에서 이제 비롯된 그런 눌림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고 있어가지고요. 갑자기 이제 PER이 확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해 아이폰 13이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아까 말씀드린 생산 차질 그런 것 때문에 최근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가 이제 아이폰이 실패작이어서 안 팔리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서 구조적으로 생산량이 둔화된 게 아니라서 기업 가치에 변화를 주는 요인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리쇼어링 지원 정책에 따른 영향은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정말 오랫동안 봤을 때 미국의 이 리쇼어링 지원 정책이 얼마나 좀 실효성 있게 갈 것인가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미님, 제품 생산하는 기술의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인가요? 점유율이 높은데 기술력 중점인지 아닌 판가 경쟁력 중점인지 궁금합니다. 판가 경쟁력보다는 높은 기술력으로 점유율을 높여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런 고집적 미세회로 기술을 만드는 그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뭐 굉장히 그 기술에 대해서 뭐 특허도 많고 뭐 엄청 홍보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술력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 분야다 보니까 이런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테이프 서브스트레이트 같은 거는 핵심 기술을 갖춘 업체가 적어서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토마스크 역시 대규모 설비 투자랑 높은 기술력이 요구돼서 진입 장벽이 높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환님이 지금 카메라 모듈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년 대비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러냐. 그리고 앞으로 고성능 카메라를 요하는 스마트폰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궁금하다. 그래서 지금 재환님이 안 계셔가지고 네, 제가 이거 관련된 기사 내용이 있어서 이제 왜 LG노텍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냐에 대한 좀 구구절절한 내용이 여기 들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오필름 그런 것도 있고 아이폰 12가 잘 팔린 것도 있고 그런 건데 한번 나중에 뭐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용주님이 또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LG 이노텍보다 규모가 훨씬 작고 안 좋은 회사였지만 비슷하게 지표상으로 좋으면서 저평가된 자동차 2차 벤더 회사에 투자했다가 밸류 트랩에 걸려 크게 데인 경험이 있습니다. 애플이랑 비중이 너무 크고 매년 투자 규모 확대도 고객사의 니즈에 맞추기 위한 반강제적인 투자라고 본 것 같은데 저평가가 사실 밸류 트랩일 가능성은 없나요? 저도 이걸 보고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LG에너텍 전체 매출의 68% 정도가 애플향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애플향 비중이 진짜 큰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고객사의 니즈에 맞추기 위해서 투자나 뭐 이런 설비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도 사실로 보이는데 이게 과연 무조건적인 리스크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건 또 아닐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지금 애플이라는 세계 거의 1위 기업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으면서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게 이제 이 기업을 선정한 포인트이기도 한데 애플에 당연히 투자하면 베스트지만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애플이 올라가면 같이 오르는 이 이노텍에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애플이 한 매출 비중이 높은 게 리스크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 이노텍에서도 이 애플의 의존도가 높은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기판이나 전장 사업 같은 것을 강화하면서 애플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평생 가져갈 주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2번으로 라이다 센서는 현재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하는 테슬라에서는 이거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LF vs NCM 배터리 싸움처럼 지금 이 업계 선두 테슬라의 방향성이 라이다 센서 개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나요? 이게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저도 찾아보니까 이 테슬라가 라이다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가격이랑 크기인데 10년 전 대당 수천만 원에 달하던 라이다 센서도 현재 100만 원대로 하락을 했고 소형화를 통해서 차량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내장화가 가능해지게끔 지금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뭐 주가 될지는 가까운 미래가 돼봐야 알겠지만 그 전에 제가 생각한 목표 주가를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고 그 관련해서 지금 제가 주소 여기다 붙여놨는데 요 테슬라 vs 나머지 2021년 자율주행 라이더 전쟁 승자는 누구 이게 좀 그 내용으로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따 카톡방에도 하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아까 앞서 하나만 질문해 주신 분이, 네, 먼저 말씀하세요. 네, 홍정님 먼저 해주세요. 이게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얘만 이렇게 PR이 이렇게까지 낮은 이유가 사실 뭐 말씀하셨던 아이폰 의존도 같은 걸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게 지금 안 그래도 말씀해 주시면서 그냥 주변에 다른 종목들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PR이 싸도 너무 싼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코로나 저점 대비 비하면 세가 오른 종목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준으로 싼데 이게 지금의 영업이익 혹은 당기순이익의 수준이 2022년 계속 지속되지 못할 거라는 판에서 현재 PR이 여기까지 안 올라간 건 아닌가 싶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 자동차주 이런 것들도 많이 갖고 있는데 걔네들도 지금 PR이 한 뭐 7, 8 수준에서 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로 제기되는 것들이 지금 잘 나오는 영업이익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얘도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크 아웃까지는 아닌데 확실히 22년, 23년 그 예산 매출액이나 그런 지표를 보면 성장세가 되게 많이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아까도 22년은 한 21년 대비 10% 정도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제 생각에도 이런 영업이익률이 계속 오래 가진 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것 같은데 최소한 내년까지는 이걸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4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고 한 내년쯤 그 나오면은 좀 목표한 매도가에 좀 비슷하게라도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오랫동안 이 영업이익이 지속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전장 부품이나 기판 쪽 어쨌든 이쪽이 전망이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PER까지는 아니어도 오랫동안 가져가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작년 12월부터 분기 영업이익이 막 폭증하고 있는데 혹시 이때에 뭐 언론에서 나오는 미디어 플로우 같은 것들에서 아마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외쳐가면서 지금까지 주가가 왔을 텐데 혹시 그때마다 주가의 반응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보셨던 건가요? 아니면 이 종목을 발견하신 지 얼마 안 된? 아니요, 지속적으로 살펴본 게 아니라 그냥 아, 예, 그냥 요 최근에 뭐 좀 네, 네, 저평가된 거 어딨나 찾아보다가 그 제가 네. 하는 기준에 원래 보통 이런 대형주가 잘 없는데 대형주가 있길래 한번 살펴보자 해서 한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용주님 뭐 질문 있으시지 않으셨나요? 아, 이게 포토마스크가 있던데, 그게 이게 지금 그거죠. 저 뭐야, 디스플레이용 포토마스크죠. 네네. 아, 예, 아니요. 헷갈려서. 예,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보아님이셨나요? 홍경님이신가요? 접니다. 네, 보아님 그럼 발표 준비해 주세요. 네.